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7과의 주제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앞 세대의 사람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을 의미합니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 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 조각, 공예품, 서적, 서예, 고문서의 유물, 유적 가운데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유형 문화재, 연주,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등에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 문화재 및 기념물, 민속 자료 등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기 위해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궁궐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덕궁은 역대 임금들이 나라의 일을 보던 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여러 부속 건물들이 비교적 원형으로 남아 있어서 조선시대의 궁궐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다음은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 오늘 배울 대화에서 등장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수원 화성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성벽으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 정조대왕 때 지어졌으며 성곽을 지을 때 여러 과학적 기구를 활용하였고 건축할 때 독특한 방법으로 제작되어 조선시대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성곽 축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경주에 있는 토암산에 있으며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먼저 석굴암은 한국의 대표적인 석굴 사찰입니다. 불국사 또한 사찰이며 독특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신라시대의 특징적인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사회, 예술, 과학적 발전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공부하기 전에 책 202쪽을 보세요. 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 3장의 사진에 있는 한국의 문화재를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진은 무령왕릉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무령왕릉은 무덤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밝혀진 몇 안 되는 고대의 무덤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무덤의 주인공인 무령왕은 백제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훌륭한 왕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는 금으로 만든 장식품, 용과 봉황이 장식된 큰 칼, 글씨가 새겨진 팔찌 등 다량의 소중한 유물들은 삼국시대의 백제 역사는 물론 한국 미술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은 한국의 국보 제1호입니다. 국보는 국가의 보물이라는 의미로 숭례문은 한국의 보물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보물입니다. 숭례문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4대 문 중 하나로 남쪽의 대문입니다. 흔히 남대문이라고도 합니다. 숭례문은 1396년 태조 5년에 세워졌으며 1962년 한국의 첫 번째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첫 번째 국보인 숭례문은 2008년 안타깝게도 한 방화범에 의해서 불탔는데요. 2013년 문화재청에서는 불에 탄 숭례문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통일신라의 석탑입니다. 다보탑은 한국의 국보 제20호로 불국사 대웅전 앞들에 석가탑과 함께 나란히 서 있습니다. 다보탑은 조형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통일신라 석조미술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문화유산에는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백제 역사유적지구, 수원 화성 등이 있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는 판소리, 아리랑, 강강술래 등이 있습니다. 또 세계 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이 있습니다. 책 202쪽을 보시면 중간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성인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은 바로 한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바닥까지 따뜻하게 하는 온돌, 인쇄기술의 발달을 알 수 있는 금속 활자와 한국 음식이라면 빠질 수 없는 김치가 그 뒤를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민속운동인 태권도와 기타 문화유산 그리고 한국인의 전통 의복인 한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문화유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잘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나라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한국어로 그 문화유산을 소개해 보세요. 오늘은 리에 씨와 영수 씨의 대화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또 그 문화유산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야외로 나오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요. 여기 수원 화성은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유적지라면서요? 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묘를 당시 최고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건립하셨어요. 리에 씨가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한국에 온 이상 이곳은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오자고 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런데 왕께서는 왜 이런 신도시를 만드신 거예요? 부모에 대한 뜨거운 효심이 제일 큰 동기였고 또 정치, 경제적 측면도 있었죠. 한국인의 정서상 부모에 대한 효심 때문이라는 건 좀 알겠는데 정치, 경제적 측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왕의 권력을 지원하는 배후 도시를 건설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인 이곳을 물자 유통의 요지로 삼으려는 경제적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웠다는 거죠. 와,
화성이 그렇게 많은 의도를 갖고 건설된 계획 도시였다는 건 몰랐네요. 그런데 이런 규모의 성곽을 쌓으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는데요? 이곳은 그 당시 뛰어난 학자였던 정약용을 책임자로 하고 전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한 덕분에 매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성곽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화성의 설계와 함께 성을 쌓는 과정 모두를 글과 그림으로 완벽하게 기록한 책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에 씨와 영수 씨는 어디에 갔죠? 네, 수원 화성이라는 한국의 유적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수원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먼저 리에 씨가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야외로 나오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요. 여기 수원 화성은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유적지라면서요? 여기에서 리에 씨가 가슴이 탁 트이다 라고 했는데요. 가슴이 탁 트이다에서 트이다는 막혔던 것이 뚫리거나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탁 트이다 라고 하면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답답했던 실내를 벗어나서 야외로 나가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외로 나간 장소는 어디였죠? 네, 바로 수원 화성이라는 곳입니다. 수원은 서울을 조금 벗어나 경기 남부에 위치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 수원 화성이 역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유적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네요.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묘를 당시 최고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건립하셨어요. 조선 22대 왕인 정조의 아버지는 왕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런 아버지의 묘를 당시 최고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이라는 곳에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명당은 풍수지리학적으로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묘자리나 집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제일 좋은 위치인 명당 자리에 옮겨놓고 그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리에 씨가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한국에 온 이상 이곳은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오자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법, 니은 이상은 앞문장의 내용이 이미 정해진 사실이거나 확실하므로 뒤의 상황이 당연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에 씨가 한국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니까 이곳은 꼭 둘러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오자고 한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수 씨의 말에 리에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왕께서는 왜 이런 신도시를 만드신 거예요? 조선의 22대인 왕인 정조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화산으로 옮기고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건립했다고 했는데요. 리에 씨는 정조가 왜 이런 신도시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리에 씨의 질문에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뜨거운 효심이 제일 큰 동기였고 또 정치, 경제적 측면도 있었죠. 여기에서 효심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측면은 사물이나 현상의 한 부분 또는 한 방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만들고 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한 제일 큰 이유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이었고 또 정치, 경제적 측면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에 씨가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부모에 대한 효심 때문이라는 건 좀 알겠는데 정치 경제적 측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정서는 지역이나 집단과 관련된 한정적인 특성을 가진 성향을 의미해서 한국인들은 정서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깊기 때문에 효심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수원의 화산에 옮기고 그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한 것은 이해하겠지만 정치, 경제적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묻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왕의 권력을 지원하는 배후 도시를 건설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인 이곳을 물자 유통의 요지로 삼으려는 경제적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웠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배후는 정면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조정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왕권은 왕이 가진 권력이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목은 길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어귀를 의미합니다. 또 물자 유통은 물품들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 요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원은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뒤에서 지원하고 돕는 도시를 건설해서 왕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인 수원을 물자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삼으려는 경제적 목적으로 수원 화성을 건설했다는 의미입니다. 리에 씨가 이야기합니다. 와, 화성이 그렇게 많은 의도를 갖고 건설된 계획도시였다는 건 몰랐네요. 그런데 이런 규모의 성곽을 쌓으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는데요? 여기서 성곽은 내성과 외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동원되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이 움직여 한 곳에 집중하게 되다는 의미입니다. 리에 씨는 수원 화성이 그렇게 많은 의도를 가지고 건설된 계획도시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의 큰 규모를 보고 이렇게 큰 규모의 성곽을 쌓으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곽을 쌓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이를 도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그 당시 뛰어난 학자였던 정약용을 책임자로 하고 전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한 덕분에 매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성곽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대거는 한꺼번에 많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은 그 당시 뛰어난 학자였던 정약용이라는 분이 책임자로 하고 전국의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아주 많이 참여하여 아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성곽으로 세울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수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화성의 설계와 함께 성을 쌓는 과정 모두를 글과 그림으로 완벽하게 기록한 책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게다가는 뒤 내용에서 앞 내용보다 더한 사실을 덧붙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시 뛰어난 학자인 정약용이라는 분이 책임자로 전국의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아주 많이 참여하여 아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성곽을 세웠으며 역사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수원 화성의 설계와 함께 성을 쌓는 과정 모두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법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점에서는 앞문장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특성을 말하고 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우리들도 그때 수원 화성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성을 어떻게 쌓았는지 그 과정들을 기록한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리에 씨와 영수 씨가 수원 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대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대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책 203쪽을 보세요. 아래의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이 들은 대화의 내용에 따라 문제의 답을 써보세요. 모두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두 사람이 왜 수원 화성에 왔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왜 수원 화성에 왔습니까? 1번. 기분 전환을 하려고. 기분 전환은 불쾌하게 느끼는 감정 상태를 좋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이므로. 3번. 화성을 세운 목적을 알아보려고. 4번. 최고의 명당을 보려고.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바로 2번입니다. 영수 씨는 리에 씨가 한국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을 알고 리에 씨가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리에 씨와 같이 온 것이었죠? 다음 문제를 볼까요? 정조는 왜 수원 화성을 만들었습니까? 네, 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에 또 정치적 측면에서는 배후 도시를 건설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자 유통의 요지로 삼으려고 수원 화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수원 화성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가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원 화성은 조선시대에 건설된 도시인데요. 현대의 한국에도 특별한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짧게 세종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충청남도 일부와 충청북도 일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 지역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도시의 발전상을 바로잡아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건설된 행정 중심 복합도시입니다. 위치적으로는 동쪽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쪽은 충청남도 공주시,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새롭게 건설된 도시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그 도시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 화성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대화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를 여러 번 다시 들어보시고 들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연습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